안녕하십니까. 신인근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 B-21 레이더, 이 스텔스 폭격기 지금 이제 곧 실전 배치 임박을 했죠. 이런 가운데 중국이 야, 우리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하면서 H-20이라고 하면서 뭐 B2하고 똑같이 생겼던지 아니면 또 다른 형상이든지 아직 뭐 확실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이거 지금 다 돼간다. 우리 기술적 난제 다 해결했어. 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웃기지 마라 라는 건데 미국 논평이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은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을 제82 공수사단에 배치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러시아는 노획한 레오파르트 2 A6 전차를 모스크바로 이송 중이다 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육군이 1997년 M551 셰리던 경전차 퇴역 이후 30여 년 만에 도입하는 M10 부커 화력 지원 차량이 제82 공수사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초기 작전 운용 능력 획득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FPV 드론이 활개치는 전장에서 미 육군이 부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최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생산 증대를 위해 스페인에 하청을 준다는 소식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스페인 기업과 패트리어트 팩3 MSE 미사일 주요 부품 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연간 최대 550발의 MSE 미사일을 생산하기 위한 부품 대량 조달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마무리 공사를 받았던 중국 푸젠 항공모함이 이르면 4월 23일 드디어 증기 터빈 가동을 시작하고 시운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비행갑판 위에는 J-35와 J-15, KJ-600 등 함재기 모형들이 늘어서 있어 이들을 싣고 시운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의 날 기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해군본부 상공에서 비행하던 말레이시아 해군 소속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그대로 추락했다는 소식입니다. AW139 해상작전 헬기와 페넥 다목적 헬기가 공중 교차 기동 시범 중에 테일로트가 충돌해 추락했는데 각 헬기에 탑승한 7명과 3명의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노획한 레오파르트 2 A6 전차가 모스크바로 옮겨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차에 대한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모스크바에 전차를 전시해 전과를 과시하기 위한 교재로 사용할 예정인데 러시아는 서방제 장비들을 모아 애국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M10 부커. 부커는 사람 이름이에요. 105mm 전차 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뭐 동적 포구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기동관 사격도 되고 뭐 하는 그런 3세대 전차급의 어떤 능력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방어력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공수사단이 화력 지원용으로 쓴다.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 포탑에 이 APS도 없고 능동 방어 장치죠. 뭐 또 RCWS도 지금 안 돼 있네요. 사람이 직접 나와서 사격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대 전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경전차, 일부 외신에서는 라이트 탱크라고 하지만 미국은 우리 라이트 탱크 아니다. 탱크라고 하는 것은 뭐 헤비든 라이트든 간에 일단 적진을 돌파하는 용도가 바로 탱크죠. 그런데 그거 아니다. 화력 지원이다. 그래서 이 파이어 서포트 비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병 뒤에서 참호를 깨주고 시가지에 있는 건물 깨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자 드론이 이제 위에서 자폭 드론 돌격해버리고 밖에 포탄 떨어뜨려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월남전 때부터 셰리던이라고 하는 이 공수 탱크를 썼죠. M551 셰리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셰리던 탱크 그 프라모델로 만들어서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요. 아무튼 그 셰리던을 97년도에 다 퇴역을 하고 이제 공수사단들은 그런 화력 지원 차량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과연
이 드론 전쟁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자, 미국 록히드 마틴이 스페인하고 하청 계약을 맺었어요. 여기 있는 이 미사일이 에린트, 그리고 여기 있는 게 MSE 미사일인데, MSE가 사거리가 40km 나가죠. 이 에린트는 25km. 그래서 MSE가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덩치가 약간 더 크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방공무기 완전히 뭐 수요 폭증을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만들고 독일에서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스페인하고 계약해서 스페인에서도 만들고 일본에서도 만듭니다. 자, 이렇게 대량 만드는데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이 패트리어트를 안 샀죠. 우리는 독일제 중고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하청할 수가 없어요. 생산 설비가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방공무기가 대박을 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유럽에 이제 앞으로 유러피안 스카이쉴드 이니셔티브에 쫙 깔리게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천궁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천궁의 수출길에 약간 먹구름이 끼는 뭐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강점이 빨리 납품한다, 이건데 여기도 이렇게 생산 설비를 하청을 마구마구 주니까 빨리 납품할 수 있죠. 조금 걱정되기는 합니다. 자, 푸젠 항모, 최신 항공모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식 사출기 쓰는 등 완전히 최신 항공모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 전기 터빈입니다. 전기 보일러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거 아주 오래 걸리죠. 시동 가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동 걸어서 연기가 배기구를 통해서 마구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 보일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기가 많이 나죠. 농담으로 쿠즈네초프 항공모함의 전기 보일러 우주에서도 봐도 이 연기 보인다라고 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쿠즈네초프 항공모함 이 전기 보일러에서 나오는 그 연기 보고 미사일 맞은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그 사출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제 시운전에 나서는 이런 작업에 들어갔으니까 중국의 항모 세척, 이제 곧 실전 배치 시대가 됐네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자, 해군의 날 기념식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동영상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헬기들이 쫙 나와서 이제 여기 사열대를 쫙 지나가겠죠. 그러다가 헬기 두 대는 또 교차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터가 부딪혀 버렸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해군이 가지고 있던 이 LW-139, 완전히 이건 또 새삥인데, 새 건데, 이거 하고 여기 7명 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페넥이라고 하는 구형 다목적 헬기, 이게 그냥 이렇게 로터가 부딪혀서 바로 그냥 추락했죠. 저공비행 했으니까 뭐 탈출할 뭐 시간도 없이 그냥 내려 꽂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승무원들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퍼포먼스 하는 거 좋은데 이렇게 뭐 굳이 교차 비행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우리 한국 군도 여러 가지 행사에 비행기들 동원하는데 전문 고개 비행팀인 블랙 이글스 외에는 이런 행사에서 그런 위험한 기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 번 더 드네요. 자, 러시아가 노획한 레오파르트 A6 전차, 지금 동영상 보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모스크바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우디우카의 어느 창고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47기가와의 단위 쓰던 건데 지금 이 사진 보시면, 자, 여기 궤도 이거 하나가 지금 내려앉아 있어요. 궤도 그 보기륜이 하나 내려앉아 있죠. 이 말은 지금 궤도가 터졌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지뢰를 밟고 궤도가 터진 것을 후방으로 좀 가져왔으면 되는데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져오지 못하고 숨겨놓은 거죠. 어떤 그 농가 창고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이제 뒤로 밀리면서 놔두고 밀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군이 이걸 노획했고 거의 뭐 쌩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스크바로 가져가서 분석 작업 다 하겠죠. 야, 장갑은 지금 어떻게 됐냐? 안에 장갑 구조는 뭐냐? 방어력은 어떻게 될 거냐? 또 메커니즘은 어떤 거냐? 이런 거 다 분석하고 나서 모스크바에다가 패트리어트 공원, 애국공원이란 걸 만드는데 거기 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서방세계 그냥 다 때려 부수고 이런 것까지도 노획하는 그런
이 마더 러시아다. 뭐 이런 거 한번 하겠다라는 건데, 이 공원에 지금 이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그리고 마르드 1A3 전투장갑차, 그리고 M123 장갑차 등 장갑차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새 완전히 생생한 레오파르트 2A6 전차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레오파르트 2 계열 전차를 레오파르트 2A4, A6 또 스트리스방 해서 2 계열 전차를 토탈 한 60대 받았죠. 그걸 47기계화에단 1개 대대, 23기계화에단 1개 대대,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생생한 거 뺏겨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서방 세계가 안 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중국판 B2라 불리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H-20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국방부에서 H-20에 대한 첫 번째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H-20이 게임 체인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신형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H-20을 야심차게 준비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H-20이든 다른 무엇이든 미국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 정보당국자가 현지 시각 4월 22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조만간 H-20을 공개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H-20은 문제가 있는 설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미국이 해당 폭격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들은 B2나 B-21과 같은 방식의 스텔스 기능을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많은 기술적 설계 난제에 부딪혀 있다라며, 그들이 시스템 설계를 볼 때 저피탐성 등 전반적인 성능에서 미국이 곧 배치할 플랫폼보다 더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평가는 최근 중국 당국이 홍콩 매체를 통해 H-20 폭격기를 곧 공개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린 데 대한 미 국방부의 첫 번째 공식 입장인데요. 미 국방부는 중국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H-20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성능이나 수량을 구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며 H-20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H-20이 우려될 만한 대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not really, 그렇지 않다 라며 이 폭격기가 미군에게 별다른 관심거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2년 전 케네스 월스바허 미 공군 전투사령관이 제20에 대해 내렸던 평가와는 완전히 다른 평가입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중국이 전익기 형상의 기체를 설계하면서 스텔스성과 비행 안전성을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새로운 전략무기, 과연 어떤 모습과 성능으로 등장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국이 중국판 B2다 라고 하면서 중국 CCTV가 여러 가지 이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뭐 진짜 중국판 B2 맞죠? 생긴 게 딱 B2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더니 또 CCTV가 우리 풍동 실험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도 이거예요. 자, 이건 뭐냐? 전익기 형상 아니죠? 동체가 여기 있고, 날개는 또 따로 이 각도가 틀어져서 삐져나와 있고, 뒤에 또 꼬리 날개가 또 있습니다. 이 꼬리 날개는 가비닉으로 생겨서 이렇게 누울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요. 기동이 좀 심할 때는 세우겠죠. 그러면 스텔스성 완전히 그냥 훅 내려가겠죠. 그래서 전익기 형상을 해서 중국이 과연 이런 비행기를 기동을 시킬 수가 있을까? 꼬리 날개가 없이 또 형상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풍동 실험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형상인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곧 공개하겠다라고 홍콩 매체를 통해서 흘렸는데, 미 국방부에서는 이거 제대로 성능 구현 못할 것이다. 우리 정보 많이 가지고 있다. 걔들 정보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안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때부터 이 전익기 형상에 대해서 이것 만들어보고 저거 만들어보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죠. 그리고는 이제 B2가 나온 건데, 중국은 그냥 B2 보고 뺏긴 건데, 뺏긴 게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뺏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형은 뭐 누구나가 할 수 있겠지만, 롤스로이스 또는 뭐 벤츠 똑같이 껍데기는 만들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성능이나 승차감, 내구성 구현할 수가 없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평가절하했는데 그러면서 이 H20이 우려될 만한 대상인가? 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Not really.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려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블러핑이냐? 국뽕이냐? 이렇게 또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2년 전에는 케니스 월스파우 미 공군 전투사령관은 J-20 스텔스 전투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 좀 우려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려할 만한 건 우려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려 안 되는 건 우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미 국방부의 말대로 진짜 우려 안 되는 H-20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 옆에 있으니까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